농촌을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농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농촌 기본소득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이 사업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요. 공식 통계를 한번 보세요.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청년군 같은 곳은 인구가 확 늘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늘어난 숫자만큼 마을에 정말 활기가 돌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농촌 부흥의 신호탄일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빈집은 여전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만 이사 온 사람들 아니냐며 고개를 젓고 있죠. 뭔가 이상하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류상 늘어난 인구와 실제 텅 빈 마을,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격차, 이른바 유령 인구 문제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제도는요, 매달 1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소만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이건 뭐 사실상 위장전입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는 구조인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 지역으로 떠넘기는 거죠. 이 정책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청양군으로 이사 왔다는 사람들의 40%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농촌 지역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마을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바로 옆 마을 인구는 줄어든 거죠. 결국 이건 농촌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마을끼리 얼마 없는 인구를 뺏고 뺏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돈의 출처, 즉 재정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어떻게 농촌에 꼭 필요한 다른 예산들을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3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미 재정 자립도도 낮은 농촌 지자체가 자기 돈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양군이 기본소득으로 165억 원을 더 쓰게 됐는데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원래 있던 복지 예산, 농업 예산에서 100억 원 넘게 깎아내서 마련한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역설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현금을 쥐어주기 위해서 정작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인 걸까요? 예산이 승인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정을 보면요, 이미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부터 국회 전문위원까지 이 사업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요, 637억 원이나 되는 돈을 늘리는 안건을 단 14분 만에 심사하고 마지막에는 기록도 남지 않은 비공개 회의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같은 재정감시단체는 이걸 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식의 불투명한 예산 처리는 나중에 정책이 실패해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장치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실패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책이 내걸었던 약속과 비판가들이 지적하는 현실을 한번 비교해보시죠. 농촌 회생은커녕 쇠퇴를 가속하고 인구 증가는 유령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주민 지원은 필수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이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 바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공간인 농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첫 번째 사례라는 겁니다. 분석 보고서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당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실이 아니다 라고요.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현금 살포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가장 힘없는 농촌 공동체를 일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야 하는 골치 아픈 책임을 현장의 마을 이장님들에게 떠넘겼다는 겁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게 만들면서 마을 공동체의 신뢰마저 뿌리채 흔들어버린 거죠. 결국 분석 자료들에 내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정책은 제대로 된 설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추진되었고, 모든 위험성을 무시하고 정책 확대를 주도한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책 실패의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결국 한 정치인의 원대한 실험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힘없는 농촌 마을들이 자신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고통으로 대신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정치적 비전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될 때, 만약 그 실험이 실패한다면 그 위험과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